네,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이거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어학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림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점차 잦아들고 있고 다들 해외로도 많이 여행을 나가고 계신데요. 이와 덩달아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지원했고 이제 2학기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고자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교환학생 지원 전 준비 사항들을 다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지원 날짜는 언제인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희 학교 기준 지원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선발 시기 매년 2월에서 8월이라고 적혀져 있고, 파견 시기는 2월 선발 당해 2학기, 그리고 8월 선발 다음에 1학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학교 국제처 기준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학교마다 몇 월에 선발하고 몇 월에 파견 가는지는 다들 다르지만, 보통 이제 1월에 파견하고 1월에 선발하고, 그리고 7월에 선발하고, 또는 2월에 선발하고 8월에 선발하고, 보통 그러한 시기니까 여러분들 각자 국제처에 확인해서 정확히 언제 이제 선발을 하고 언제 파견을 가는지를 미리 잘 살펴보시고 이러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이거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어학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가야 될 나라와 학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저희 학교가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대학교 리스트입니다. 대학교 리스트에 어떤 것이 적혀져 있었냐면요, 우선 대학명, 그리고 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최대 선발 인원, 그리고 자격 기준, 필요한 어학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어학시험의 성적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관 토플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 토플을 인정하는 나라가 얼마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가장 대중적인 유럽의 독일로 가자, 그리고 내가 전공하는 과가 있는, 또 그 전공하는 과 요새 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가자, 뭐 프레드 방겐 대학밖에 없네, 여기로 가자 라는 정말 단순한 회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안 된다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고려하면 좋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고자 하는 나라, 그리고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학교의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의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지 등을 알고 하시면 준비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각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제 제가 미생물 학과이기 때문에 미생물 학과가 개설된 학교로 가면 되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환학생이 사실 전공 공부의 연장선은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단순히 전공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럼 언어 공부 위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평소에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배워보고 싶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에 특화된 학교를 겨냥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관련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개설된 학교를 미리 찾아보고 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리적 위치, 정말 중요한데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뭐 여행하기는 용이한지, 열차권은 좋은지, 비행기는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정말 좋아요. 저는 이런 거를 하나도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고 교환학생이 선발되고 나서 프루트 방겐 대학이 뭐 어떤 대학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독일이 이렇게 넓은 데 있으면 이 가장 밑쪽이 여기 있더라고요. 정말 시골이어가지고 이제 버스 배차간격도 정말 긴 곳이고, 독일의 중심지 쪽인 이제 베를린 이쪽에는 6시간 44분 열차로만 그 정도가 걸리고요. 사실 또 이제 저가 있는 곳은 시골이기 때문에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또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런 시간까지 다 합치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같은 나라에서 나라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또 고려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는 그 학교에 버디 시스템이 있는지 라는 것인데요. 우선 이 버디 시스템이란
이제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 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이 버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뭐 파티에도 초대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버디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손쉽게 교환학생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학교를 잘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어떤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이제 정말 독일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외국 나라들로 여행하기는 또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다른 근교의 도시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뒀더라고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행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이런 걸 잘 찾아보고 가시면 여러분이 더 원하던 환경에서 원하던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바로 지원 조건입니다. 저희 학교 기준 지원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외국어 준비도, 학업 성적, 교과 외 활동 실적, 특별 가산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국어 준비도 평가 요소를 보면 이제 공인 외국어 성적, 원어 강의를 이수했냐, 뭐 이런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는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 성적, 어학 성적, 가산점,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학교 성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교환학생 신청하기 직전 학기 저희 성적인데요. 평균 평점은 4.00이고 전공 평점은 4.38이었습니다. 뭐 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다시 보시면 이제 저의 첫 입학년도부터 이제 교환학생 신청 직전까지 저의 성적입니다. 보시면 전체 석차가 49명 중에서 36등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상당히 이제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교환학생 신청 직전 학기에는 51명 중에서 13등 정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 학기 성적을 올렸습니다. 매 학기 등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희 부족한 성적을 성장형 인재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저의 이제 학교 성적이고요. 다음은 어학 성적입니다. 보시면 우선 저는 토플 ITP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거는 이제 그냥 토플 IPT? 약간 그런 거일 텐데요. 제가 응시한 시험은 ITP입니다. ITP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ITP는 리스닝, 그리고 리딩, 문법 이렇게 3가지만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인 토플은 거기에 스피킹과 라이팅을 더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기관 토플이 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플과 다르게 지필고사고요. 보통 난이도로 치면 토플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 기관 토플, 그 다음 토익, 이 순으로 토플과 토익 사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관 토플의 장점이 뭐냐? 우선 장점이라 하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노리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주 한 매일 2시간, 3시간씩 공부를 해서 꽤나 나쁘지 않은 성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득점 내기는 좋습니다. 또한 응시료가 2만원에서 3만원대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토플은 한 20만원보다 조금 더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 기관 토플은 응시료가 2에서 3만원, 2,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ITP 기관 토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으로 치면 이제 시험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지원할 수 있는 나라나 학교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ITP는 아예 성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라이팅과 스피킹을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플을 준비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영어 회화 실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이제 외국 나가면 걱정이 되는데, 네, 부딪혀 보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ITP인지
또는 토플인지 이런 걸 잘 고려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ITP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것 또한 이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산점 요소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학교 기준 가산점 요소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 저기서 이제 PNU 버디라고 이제 저희 학교에 오는 교환학생을 버디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는 교환학생이 붙고 나서 그래도 영어 좀 말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신청한 게 답니다. 저는 가산점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다 합쳤을 때 학교에 이제 자가 진단표 서식이 있어요. 거기 서식에 맞춰서 제 성적을 맞추어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공인 외국어 성적 50점 중에 30점, 원어 강의 점수, 사실 원어 강의도 사실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희 학과에 원어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어 강의를 수강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것도 10점 중에 6점. 이거 학업 성적이 저도 좀 웃겼는데 30점 만점 중에 저는 4.5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좋다 해도 객관적인 성적은 낮았기 때문에 교과외 활동 실적 없었고 가산점 없었습니다. 총점 100점 만점 중에 저는 4.5점을 받았어요. 와, 뭐 반타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너 교환학생이 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50점도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겠다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자면, 아마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로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 글이 막 잘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소서도 정말 급하게 쓰느라 하루 만에 그냥 호다닥 써버린 거고 그랬기 때문에, 대신 이제 스토리를 보시면 제가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36등, 31등, 28등, 14등, 13등 이런 식으로 성적이 점점 올랐다, 이런 이제 성장형 인재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1학년 때는 총대를 했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그렇게 학교 프로그램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외국어에 정말 관심이 많고 외국 문화에도 정말 관심이 많다, 그래서 PNU 버디도 하고 등등 그런 이야기도 조금 어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닌 강점을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의 약점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적이 무척 낮았기 때문에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성적임에도 결국에는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게 저의 강점이지 않나 싶어서 약점은 그대로 두고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글을 썼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소서를 쓸 때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자기 학교에서 이제 바라는 인재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운 것을 베푸는 걸 좋아한다. 휴대폰이 갑자기 과열이 돼가지고 꺼져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학교에서 바라는 또 인지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학생을 바라는 학교라던가, 아니면 배우는 거를 나눠주는 거를 바라는 학교라던가, 학교마다 바라는 인지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잘 찾아서 거기에 타깃해서 본인을 이제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팁을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이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마다 이제 선발 기준도 다르고 과정도 분명 다르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각자 학교 국제처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조건들을 자세히 잘 찾아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교환학생이 선발되고 나서 이제 노미네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기숙사 어떻게 하고, 장학금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